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계가 장애인 이동권 예산 확보와 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솔립 기자입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1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 증진은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차 계획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을 31.5%까지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지난 2013년 기준 16.4%의 도입률을 보여 계획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세워진 제2차 계획의 목표치는 내년까지 41.5%를 도입해야 하지만 올해 전국 시내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정부 예산은 전체 시내버스의 21.4%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는 지난 24일 국회 앞에서 2016년 장애인 이동권 예산 확보 및 법 개정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저상버스 도입률에 대한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이동권의 투쟁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 이거를 언제까지 외쳐야 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외칠 수 있는 데까지는 외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장애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예산 확충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국토교통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전 세계 발달장애인들의 스포츠 축제인 2015 LA 스페셜 올림픽 세계 하계 대회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은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여동생인 고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 여사가 1968년 창설한 대회로 장애인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올림픽으로 꼽히는 대회입니다. 이번 스페셜 올림픽에는 165개국 6,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한국은 육상과 수영 등 12개 종목에 92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한편 대회는 오는 8월 2일까지 펼쳐지며 한국 선수단의 주요 경기와 메달 수상 장면 등은 스페셜 올림픽 한국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다툼으로 한때 문이 닫힐 위기에 처했던 서울 성북구의 명수학교가 오는 9월 1일 공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학교 부지 매매 계약이 확정됐으며 교원과 행정직원의 거취 문제가 해결된 후 다원학교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학교 공립화에 가장 큰 발목을 잡았던 학교 부지 매매 계약은 애초 서울시가 공시지가로 책정한 비용인 114억보다 낮은 총 95억여 원에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전국의 특수학교 중 유일하게 사립으로 운영되던 명수학교는 지난 5월 초 공립으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나 학교 부지 매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공립화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범죄자 가운데 당시 나이가 60대 이상인 사람은 약 15만 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살인이나 강도, 방화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노인도 약 1,700명으로 전체 강력 범죄자의 6%에 달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 노년층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2004년 전체의 6.5%에 비해 2013년 9.2%로 늘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평균 수명 증가와 함께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년층이 늘어나 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제335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11조 5,639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날 통과한 추경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2,600억 원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이번 예산 중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으로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61억 원을,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등 충원에 168억 원 등입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충원 등에 168억 원이 반영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배재정 의원도 이 정도로는 제도 정착과 부모님들의 우려를 덜기 힘들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진 2015년도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정인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서 2,6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33개 직종에서 경기가 치러진 2015년도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전국의 한국폴리텍대학교와 고등학교 등에서 치러진 이번 대회는 가구 제작 등의 20개 직종과 건축제도 캐드 등 12개의 시범 직종, 그림 등 2개의 레저와 생활기술 직종의 경기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금상 325명, 은상 292명, 동상 219명 등 총 836명이 수상했습니다. 또한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 메달과 함께 상금이 주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 금상 수상자 325명은 오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32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이 부여됩니다. 무더위와 태풍의 여파 속에서도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치러진 2015년도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선수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쳤던 뜻깊은 대회였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서 만난 선수들의 실력은 이 장애인 고용과 자립의 긍정적인 미래를 보여줬는데요. 광주에서 열린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현장에 양예슬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기능장애인들이 자신의 기량을 맘껏 뽐내는 날이 왔습니다.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광주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2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사흘간 치러졌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경기를 뛰어넘어서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해오셨듯이 스스로에 대한 극복, 도전을 통한 일들은 어떤 성적을 거두더라도 한 분 한 분이 챔피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수리, 목공예 등 24개 직종의 경기대회가 한국폴리텍 5대학, 시각장애인 복지관 등 5경기장에서 열렸으며 158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나전칠기와 화훼장식 등 기능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작품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경기도중 선수들이 작업한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장과 직종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꽃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제가 이번 지방 대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요. 전국 대회에서도 제가 더 많이 노력해서 꼭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과 고용 촉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기능장애인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능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직종별 금상 입상자는 올해 9월에 있을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광주에서 복지TV 뉴스 양예슬 아나운서였습니다. 여름철, 자외선 차단을 위해 선글라스 많이 착용하시죠? 그런데 어른보다 어린이에게 선글라스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외선에 취약하기 때문인데요. 정유림 기자입니다.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려면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한낮에 비해 자외선이 약하다고 방심하기 쉽지만 눈에는 더욱 많은 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태양의 고도가 낮아 지면에 반사되는 간접광의 노출이 많아서입니다. 아침 시간에 해가 뜨면서 이제 사선으로 빛이 들어왔을 때는 뭐 주변 조직이나
물건이나 빛이나 물이나 이런 거에 반사돼서 오는 자외선이 영향을 또 미칩니다. 물놀이를 할 때는 더욱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수면에 반사되는 자외선 양이 많아서입니다. 챙이 있는 모자나 선글라스가 필요한데 특히 5살 이상의 아이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어린이 동공이 더 크고 눈의 자외선을 흡수할 수 있는 각막이나 수정체나 이런 부분이 더 맑고 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자외선이 왔을 때 필터링하는 역할이 적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외선 차단에 힘쓰는 습관, 평생 눈 건강을 지키는 좋은 비결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리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법무부는 도시지역 거주 외국인이 각종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 먼 거리에 있는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다음 달 1일부터 우편 민원 접수 제도를 시행합니다. 우편 민원 제도를 이용하면 가까운 우체국에서 민원을 우편으로 신청하고 그 결과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재능 기부로 실생활에 필요한 강좌를 제공하는 재능 나눔 학교 하반기 프로그램을 오는 9월부터 운영합니다. 재능 나눔 학교는 자신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참가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는 지역 내 신축 원룸형 주택을 사들여 한부모 모자 안심주택으로 공급하는 가운데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안심주택은 국사봉 8길 47에 있으며 다음 달 10일부터 14일까지 입주자 신청을 받고 9월 중 입주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인천시는 2015년 치매 인식 개선 사진 및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작품 공모는 8월 23일까지입니다. 접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 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신체활동이 적은 장애인들의 체력 증진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매달 하늘길 트레킹 해피유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포항시 도움산 산림문화수련장에서 장애인 20여 명과 국제여성연맹 포항시 지회의 자원봉사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레크레이션과 트레킹, 숲체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 행사를 한눈에 알려드리는 시간 복지 게시판입니다. 남양주시 앞 브랜뷰에서는 제4회 전국 청소년 다산 독서 토론 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의 논제로는 남양주시의 도시 브랜드인 다산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현재 주요 쟁점이 되는 도서를 선정해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토론 논제들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브랜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푸른나무 청해단에서는 블루 서프터즈 2기를 모집합니다. 푸른나무 청해단은 시민과 더불어 위기 청소년을 돕고 행동하는 NGO로서 비폭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단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푸른나무 청해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 게시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월요일 출근길, 여러분은 어떠세요? 월요일 아침 호주의 한 지하철. 한 남자가 지하철 안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노래를 선물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한 남자는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가사가 적힌 쪽지가 주변에 돌려지고 노래를 시작하자 하나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출근길에 지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었다는 한 남자의 생각에서 시작된 합창.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출근하는 아침, 즐거워 보이죠? 일주일 업무의 시작을 알리는 출근길. 지난 주말의 여운에 피곤함이 배가 되기도 하죠.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그새 밝아진 표정. 복지TV도 여러분께 행복을 드리는 노랫소리 같은 방송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